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주님은 일본이 싫으세요? 저는 일본은 혈맹이고 같이 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 왜 혈맹일까요? 일본은 혈맹이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진짜 손해예요. 그랬더니 오해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걔네는 뼛속 깊이 제국주의 사상 자기 나라가 최고다 마인드인데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 따지면 북한 중국도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저는 북한 중국도 자기가 최고다 마인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이 동맹이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근데 요즘엔 또 좀 약간 멀어졌지만. 근데 일본 시민이 얼마나 착하고 시민성이 우수한데요. 존멋이래요. 그래서 땀땀. 근데 겉으로는 일본 시민이 그렇게 보이는데 설문조사하면 제국주의에 찬성하거나 아베 예전 정책에 70% 이상 찬성했던 게 일본 국민이라서요. 그랬더니 모든 인간들이 다 겉으로만은 그렇죠.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게 인간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훌륭하죠. 그건 중국, 북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계속 중국, 북한, 러시아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의는 미덕이 아니다. 겉으로만 예의는 미덕이 아니다. 형식상 예의만 갖춘 나라고 진정한 인간 예의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람을 자기만큼 존중을 하는지, 자기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권을 정말 침해 안 하는지. 근데 일본은 인권 침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게 다 개인 탓으로 돌리는 나라로.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하는 지금 자기들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려고만 하잖아요. 독일이랑 다르게. 제국주의에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만드는 거는 찬성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나라 군대 만드는 거 찬성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냥 다른 나라가 군대 만드는 거랑 제국주의였던 나라가 군대 만드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그때 그만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게 군대를 안 만들겠다 였는데 그거를 깬다는 거는 사실상 그 의미로 볼 수 있죠. 더 길게 봐서. 결국 자위대로 길게 보면 제국주의의 시발점인 건데요. 우리 해석이죠, 그건. 우리 해석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해석인데요. 걔네는 역시 의견이 다르네요. 걔네 행위 중에 얼마나 제국주의적 색채가 짙은 행위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를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보시는데 보통 하나의 국가를 볼 때 그 국가의 다른 면을 보고 그 면을 통해서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혹은 그 집단이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건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건지, 그 사상이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국주의적 색채가 많은 어떤 뭐 자기들의 논리를 계속해가지고 막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제국주의적 논리를,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피하려고만 한다거나, 그리고 보수 사상이라든지 또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신사에 절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제국주의를 아직도 신봉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야죠. 보통 사람들은 다 눈치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중국, 북한도 그래요. 뭐만 하면 중국, 북한도 그렇대요. 중국, 북한은 안 그렇다 한 적은 없고요. 중국, 북한도 그래서 세계적으로 욕먹는 나라죠. 예. 그래서 힘 있는 나라 중 안 그런 나라 찾기 힘들고 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힘 있는 나라 중에서 안 그런 나라? 근데 일본이 힘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동맹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그게 요건이 돼버리면 동맹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따지고 보면 미국도 제국주의적 면모는 있지요. 근데 미국도 제국주의적 면모는 있는데 우리나라한테까지 막 그렇게 제국주의적 면모를 심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트럼프 돼가지고 계속 문제가 좀 이렇게 됐었는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비용을 좀 너무 무자비하게 늘린다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꾸 합의로 이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이랑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선이 아니라 일본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자꾸 뒤통수를 후려버리는,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국 중심주의는 당연한 거지만 자국의 입장에서 뭐 이익이 안 되는 거는 최대한 뭐랄까요,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미국은 계속 해가지고 뭐 자신들의 이익이 됐든 뭐 우리나라와 계속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자국의 이익에서 어쨌든 그러더라도 지속적으로 뭐 우리한테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할 만한 행동을 하진 않아요. 세계사 흐름이 군사력 강한 나라가 힘을 가져왔다.
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란 건 큰 오해인 게 지금 군사력은 시간이 갈수록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란도 지금 핵 보유하고 또 핵 보유는 계속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로 이제 싸우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할 수 있죠. 경제 전쟁이라든지. 그런가요? 군비 예산만 봐도 일본과 러시아가 비슷하고요. 미국 1위, 중국 2위. 군사력으로 싸우기엔 서로 피해가 너무 커서 경제적 싸움이나 그런 걸로 가게 되고요. 군비 예산만 해도 차이가 커서. 경제 전쟁도 논리가 사실 많이 개입돼서 경제 전쟁 자체도 논리를 진정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최대한 논리적으로 경제 전쟁,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경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지 뭔가 그게 되기 때문에 논리 없는 경제 전쟁은 사실 일본처럼 그때 경제 보복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 외면당하기 쉽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실 인간 사회가 발전할수록 물리적으로 충돌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점점 논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그때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는 우리나라가 노노재팬으로 네, 대항을 했던 거고요. 군사력 순위가 뒤집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군사력 순위라기보다 백보유 및 군사력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게 사실이죠. 무력 충돌은 서로 피하려 하죠. 군사보다 오히려. 왜냐면은 한번 무력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뭐 먼저 선제 공격한 나라든 아니든 둘 다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나 등으로 봐서 북한과 미국의 대립, 일본과 중국의 견제. 요즘은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 더 힘이 세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만큼 더 다른 사람, 뭐 보통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맞죠. 근데 일본의 제국주의적 모습도 군사적 도발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맞죠. 근데 일본이랑 혈맹은 진짜 아니에요. 저는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일본과 가까이 지내서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사실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가깝게 친구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거를 뭐 나한테 알려주는 친구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식적으로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맛있는 걸 사주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뭐 정직하지가 않다 아니면 나의 뒤통수를 계속 후린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친구 관계 안 하거든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헌법을 고치고 군대를 만들어서 한국을 군사적 도발도 있지만요. 걔는 마인드 자체가 자기중심주의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심리 차원에서 봤을 때 집단 나르시시즘의 형태라고 하잖아요. 병적인 일본은요. 문화 자체도 답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문화 많으신 거 알죠? 일본에 많은 거 아시죠? 한국은 배려심 많은 민족인가요? 그럼?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 맞나 싶어. 모르겠어. 이게 정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 논리가? 그래서 제가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북한한테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신문을 본 거예요? 이중성이 역겹다고 해가지고 일본 편을 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드 정치 보복? 저 봤는데 사드 보복이 어떻게 된 거냐면 황교안이 뭐 총리였을 때 약간 그러니까 외교적 실수를 황교안이 조금 저지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지금은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왜 이거는 중국 관련해서는 왜 황교안 탓을 하고 그렇게 치면은 뭐 일본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건너 올라가서 뭐 천안함이랑 연평도 모두 일본인인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제가 봤더니 이명박 씨가 자꾸 이명박 씨가 보니까 관계를 조금 안 좋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본 왜? 저는 일본이랑 지금 관계가 제일 좋은데요. 지금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지금 관계? 너무 답답해요, 이분. 북한 소행은 이명박 탓이라고? 그리고 이명박 탓도 있다고 했지. 이명박 탓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고. 앞으로 이제 일본 관련 토론하자고 하면 니킥 존나 때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겼대요, 자꾸 자기가. 무슨 논리적이래. 이명박 책임이 있죠. 왜냐면은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뭐 군인들을 피격하는 사건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두 번 다 일본, 이명박 사건 때, 이명박, 취임 때 일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씨가 제가 몰랐는데 뭐 취임 연설이라든지 그런 연설 봤을 때 북한에게 굉장히 도발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물론 북한이 뭐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도발을 굳이 해가지고 안 그래도 기분이 굉장히 서로 안 좋은 상태인데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받고 싶다. 어쩌죠. 근데 막 공산주의자들의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말해. 공산주의인 걸 걔네가 모르겠어? 근데 자기들이 뭐 공산주의라고 안 하고 걔네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도 조선민주주의라고 표방을 해요. 공산주의인 거는 전 세계 다 아는데 그만큼 자기들이 공산주의라고 프레임 씌워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굳이 그거를 막 엄청나게 이명박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땐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였나? 내가 봤을 때 이미지 관리를 했던 것 같아. 나 정말로 북한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대통령이야 라는. 그리고 중국 북한한테는 언제 사과 요청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이렇게 물고 가요. 조선 지배층 탓도 있고 조종황제. 그래서 제가 뭐 개소리세요. 일제강점기는 무력적으로 아예 선점이 됐던 거고 무력으로 엄청 차이가 있었는데 이명박이랑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도 그때는 이명박 시기에는 엄청나게 북한의 공격이 들어왔고 지금은 북한 공격이 군대로는 들어오지 않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 외교적인 어떤 능력의 차이라고 저는 분명히 봤고요.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의 차이, 이명박의 외교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냥 이미지 관리만 하는 거다. 그랬는데 뭐 대인관계라고 보기에는 왜냐면은 정치적인 토론을 하다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정도 중요하지만 제 친구가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일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 일본을 뭐 문화적으로는 좋아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토론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뭐 자기가 이겼다 뭐 이런 뭐 논리가 말이 안 되신다 이런 건 사실 우정은 깨졌죠 이미 그죠? 이제 3년간 소통을 안 했다니 경제 보복 소통을 하자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인정을 뭐 사실 사드는 중국 입장에서 황교안이 뭐 사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정확하게 했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황교안의 외교적인 실수죠. 그거는 뭐 할 거는 할 거라고 말을 하던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황교안 뭐 그쪽 이명박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라도 할까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내부적으로 오히려 중국은 지금 전 세계랑 문제가 마찰이 있는 거고, 왜냐면 중국 자체가 이제 마인드 자체가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이번 연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 오히려 문정권 마지막 이제 말기쯤으로 가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 뭐죠? 우리 내부에서 계속해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뭐 이제 사람들이 말하면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계속해가지고 그런 세력들이랑의 갈등이 있는 거죠. 님이 하시는 여초 사이트 정석했죠. 내가 여초 사이트를 한대. 근데 이런 거가 우정을 완전히 깨버린 거지. 나는 여초 사이트 하지도 않고. 70% 75% 다른가? 불매운동이랑 뭐가 상관이 없어? 국민 80%는 일본 제품 사는 거 꺼려진다라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내주면은 또 탓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그건 인정하시나요? 그건 인정하면은 전화할게요. 뭐 제가 뭐 자기가 이겼습니다. 뭐 이래요. 이게 무슨 이게 토론이야? 나 진짜 황당해.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고 나니까 진짜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이런 거는 올려야겠다, 진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토론의 탈을 쓴 기승전 일본 러버